보면 여기 이제 MACD, 그 MACD가 이제 MACD는 이게 이제 중기, 이 중기 지금 이제 에코프로처럼 이런 중기에서 이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서 의미가 없고요. 이게 상승 추세, 중기에서 상승 추세에 있을 종목, 아니면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갈 시장, 이런 것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이게 MACD는 제가 전에 이평선 설명드렸죠. 이평선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은 이게 모아졌다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리고, 이동평균선이 뭔지는 알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이게 모아졌다가 벌어졌다 모아졌다 이걸 반복하는데, 그렇게 모아졌다 벌어졌다, 이게 수렴과 확산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표, 이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MACD 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MACD 지표가 이게 주지표가 아니고 RSI도 마찬가지. 이게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그러니까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캔들들의 흐름이 그게 주지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캔들들의 흐름을 보고 그 추세선을 어떻게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세 판단이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추세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ACD는 이동평균선의 수렴 확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흐름을 이렇게 판단해 가는 것인데, 그래서 MACD는 보면 이게 MACD라는 선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검정색, 이 검정색으로 그려놓은 요 이제 먼저 선을 보면, MACD 이렇게 딱 설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MACD 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 이게 이제 시그널 선. 이게 말이 어렵죠. 이 MACD 선, 시그널 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삼각형 형태로 해서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고,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고. 이렇게 이것을 좀 오실레이터다. 이게 마치 이렇게 막 어떤 진폭처럼, 그죠? 이게 진폭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막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그래서 MACD는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이게 단기 이평선, 이평선은 이게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있다고 했잖아요. 단기 이평선 12를 쓰고, 장기 이평선 26을 쓰고, 시그널 선으로 이렇게 구 이평선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인들 HD에서 그 MACD 이렇게 설정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2, 26, 9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MACD인데, 그러면 MACD가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MACD는 아까 있던 단기 10일 이평선하고 그 다음에 26일 이평선하고 이 차이 마이너스, 그죠? 이평선과 이평선 말이 어렵죠. 이게 이평선과 이평선의 그 값이 있잖아요. 값의 그 차이. 그것을 MACD라고 하고, 그 다음에 MACD 시그널선은 아까 그 9일, 왜 12일이고 왜 16일이고 왜 9일이냐? 아니,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은 이렇게 설정한다는 얘기죠. 이 숫자를 바꿀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고 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MACD 오실레이터 아까 있죠. 여기 오실레이터는 아까 했던 이 MACD에서 여기 MACD에서 요걸 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것이 MACD 오실레이터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중간 이렇게 이 중간 이게 0이거든요. 0, 0, 0.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0을 만나는 선, 그러니까 오실레이터 여기 MACD 선이 0을 만나는 선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평선에서 12 이평선이 26일 이평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 그죠? 이것보다는 이게 짧은 거잖아요. 짧은 게 긴 것을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잖아. 골든 크로스가 나는 여기가 보통 이제 매수 시점이 드는데, MACD로 따지면 매수 시점이 드는데,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위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0을 기준해서 아까 했던 0을 기준해서 0보다 위에 있으면 0보다 이렇게 위에 있으면 그 MACD 선하고 시그널 선이 위에 있으면 그게 이제 상승 상태에 있다.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반대로 MACD 선하고 시그널 선이 이렇게 아래쪽, 그죠?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여기 아래쪽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그건 이제 하락 추세 중에 있다. 그러니까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락 국면에 있다. 뭐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영선하고 여기 MACD선하고 만나는 선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매수 타이밍이 드는데 MACD를 볼 때 매수 타이밍이 드는데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에서 보면 올라가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상승을 시작했는데 선으로 보면 이게 너무 이게 늦게 매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늦게 매수 타이밍이 잡히는 것을 앞으로 당기자. 그래서 이게 뒤에 이렇게 너무 늦게 매수가 이렇게 될 것을 앞으로 당겨서 하자. 그걸 만든 게 이게 시그널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널선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그널선 여기 이게 녹색선 있잖아요. 녹색선 여기 초록색 선을 여기 MACD 선이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그죠? 이게 MACD가 단기가 여기 장기선을 이평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골든크로스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라는 것은 단기 이평선이 이게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게 골든크로스잖아요. 그래서 뚫고 올라갈 때 여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하면은 여기서 매수할 것을 좀 앞당겨서 매수를 하니까 그러면 너무 늦게 매수 들 것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매수할 것을 앞쪽으로 좀 당겨서 하는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이제 MACD 시그널선이다. 그리고 반대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반대로 여기에서 보면 영선을 뚫고 내려갈 때 그럼 여기가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도 매도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매도 타이밍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그널선을 여기 MAC선이 뚫고 넘어갈 때 이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올 때 이게 데드크로스잖아요.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때 그래서 보면은 이 매도 타이밍을 좀 앞당겨서 하면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는 아까 반대죠. 매수는 이왕이면 좀 싸게 매수하는 게 좋으니까 그죠? 비싸게 이만큼 비싼 데서 매수하면 쌀 때 매수하면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MACD 시그널선이다. 그 MACD 시그널선을 MAC선이 골든 크로스를 하느냐 데드크로스를 하느냐 이것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이제 잡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봉으로 볼 수도 있고 주봉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월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런 RSI나 아니면 이런 MACD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매매에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에서 추세를 남들보다 먼저 판단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에코프로를 저희가 25만 원일 때도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25만 원보다도 그 10만 원일 때 사는 게 좋았을 거고, 그죠? 아니면 5만 원일 때 사는 게 더 좋았을 거다. 그러면 그런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었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RSI나 MACD나 아니면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그려봤으면 열심히 그려봐서 작년 11월, 12월이나 올해 1, 2월 달에 이런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내가 이렇게 추세를 판단을 했었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거다는 얘기죠. 지난 얘기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잡을 수가 있고 매도 타이밍 여기를 잡을 수가 있지만 이걸 좀 앞당긴 게 여기에서 매수,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도를 여기보다 이제 앞당겨서 여기 데드 크로스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해서 그 MACD 선을 하고 이 시그널 선하고 이 선이 다 있어요. 보면 그 HD에서 그 보면
거기 지금 이제 모바일로 보셔도 되고 그 컴퓨터에서 보셔도 되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때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실레이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일 때 이런데 이렇게 꺾일 때 이게 벌어졌다가 꺾일 때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벌어졌다가 꺾일 때 그래서 여기서 벌어졌다 꺾일 때 이런 데서 매수해서 이런 데서 매도하고 또 뭐 이런 데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근데 이런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MACD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매매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저희가 이제 추세를 판단해서 중장기에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해서 해석을 해서 기준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미 그 RSI는 전에 설명해드렸잖아요. 그 RSI하고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MACD 그 다음에 제가 추세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추세선도 그려보고 RSI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MACD가 뭔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MACD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MACD를 어떻게 이 추세를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결국 우리가 종목을 2배든 3배든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했죠. 중간중간에 가능하면 안 팔고 이걸 쭉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 어렵다는 거죠. 이게 보면 실제 이제 차트에서 보면 실제 이게 차트에서 캔들을 보면은 이 캔들이 이렇게 오락 내려가면서 지금 이게 캔들이죠. 캔들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상승 갔는데 이게 MACD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이렇게 캔들들을 그렸을 때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려진 거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추세선이 그려지려면 제가 했죠. 선이 그리려면 이렇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이 2개가 나와야 된다. 그죠? 점 2개가 나오면 그 점 2개를 쭉 연결해서 그 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캔들들의 흐름이 이 추세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잘 이렇게 이제 관찰해 가면서 그래서 종목을 오늘 보고 그냥 끄시고 내일 보고 끄시고 이게 아니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2배짜리 3배짜리를 만들려면 그 종목을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바닥권에 사서 이렇게 이게 좋은 고점권에 가서 팔 때까지 이걸 안 팔고 이걸 잘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올랐다 내렸다를 막 계속 하니까 이걸 이렇게 보유해서 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엄청 어렵죠. 이 내려갈 때는 계속 내려갈 것 같고, 그죠? 내려갈 때는 막 계속 내려갈 것 같고, 내려갈 때는 계속 내려갈 것 같고, 계속 내려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가기, 올라갈 때야 좋은데, 그죠? 올라갈 때야 좋은데, 이 내려갈 때는, 여기서 막 계속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계속 들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죠? 이런데 올라갈 때야 뭐 그냥 들고 있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 세게 물어볼 때가 내려올 때잖아요. 내려올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종목이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본인들이 이렇게 추세선을 딱 그려놓고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 만났었을 때 이게 만났을 때 이게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다시 여기서 되돌아 가는지 그죠? 여기서 깨고 내려가는지 그죠?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는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왔잖아요. 보면 그러다 내려왔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갔지만은 결국 여기가 고점이었다는 얘기죠. 보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MACD나, 아까 제가 얘기한 RSI나, 이 MACD나 RSI나 이런 보조지표들이 우리가 해석상을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게 먼저 이게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종목이나,
아니면 상승 추세선이 그려지는 어떤 시장, 비트코인처럼 그런 시장에 대해서만 이런 RSI, MACD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락적으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뭘 가지고 잡을 거냐, 그죠? 이 추세선은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MACD를 보고, MACD가 일단은 0보다 아래에 있다가, 그죠? 여기 보면 0 있잖아요. 0보다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0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0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갈 때, 여기가 일단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선을 여기 내려왔지만 영선을 안 깼잖아요. 여기도 영선을 안 깼고, 그리고 여기 와서 깼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응? 이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겠죠. 그죠?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뭐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팔고, 이제 이렇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처럼 중장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사서 여기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 팔고 할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게 이제 MACD 선하고 시그널 선이 일단 0 위에 있다는 것은, 0 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0 위에 있다, 0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게 상승 중이라는 거죠.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샀다 여기다 팔고 이러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라는 거죠. 응? 그리고 여기서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이게 보고, 깨지면 여기서 팔고, 안 깨지면 다시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내려오면 또 여기서 깨지는가 안 깨지는 걸 보고, 안 깨지면 그냥 들고 있고, 깨지면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서, 그리고 또 여기 왔을 때 여기서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를 봤다가 여기서 깨진다. 여기 추세선을 깼는데, 여기서 보면 MACD 선도 여기 0 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매도 타이밍.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도 여기서 팔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그건 지나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 식으로 팔면 어디서도 못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아깝긴 하죠. 물론 여기서 팔면 이만큼 수익이 더 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그냥 여기서 사서 제가 이때 여기서 사서 여기 팔아서 이만큼 수익 난 걸로 투자자는 만족을 해야지. 여기서 팔았으면 수익이 더 클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기준을 팔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팔았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시그널선을 만든 거예요. 시그널선. 그 보면, 자, 똑같은 그림인데 아까 여기서 사게 되면 이게 여기가 영선을 올라가는 여선하면, 이게 실제 차트에서 보면 이만큼을 비싸게 사야 된다. 여기 밑에 있을 때도 있는데, 차트에서 보면 더 아래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이만큼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여기를 기준에서 하면 이만큼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그널선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시그널선을 여기 MAC 선이 이렇게 이 골든 크로스 달 때 선을 그어 보면, 그러면 여기 이만큼 앞당겨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만큼 좀 싸게 살 수가 있다는, 싸게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 매도를 할 거냐? 매도를 하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처럼 중장기로는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해야 된다. 무시를 하고,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는지 이걸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보유를 홀딩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갔었을 때, 그죠? 그만큼, 그죠? 여기서 판 것보다는, 그죠? 여기서 판 것보다는, 그죠? 여기 가서 파는 게 낫잖아요. 여기 가서. 수익 따지면. 그래서, 원래는 여기 또 매도를 할 때도,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영선을 뺄 때, 여기서 0을 깰 때, 여기 보면, 0을 깰 때, 0. 영선을 깰 때,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지만, 아까 아깝지 않느냐,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그널 선하고, 여기 MAC 선하고, 여기
데드크로스 나오는 여선 여기서 팔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앞당겨서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매도를 할 때도 이만큼 앞당겨서 팔 수가 있고, 매수를 할 때도 이만큼 앞당겨서 살 거. 그러니까 앞당겨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좀 이렇게 좀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당겨서 판다는 것은 그만큼 좀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려면 그냥 안 보다가 하루 이틀 딱 봐가지고 한 게 아니고, 중장기로는 종목을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장중에 보든 저희야 뭐 장중에 볼 필요는 없지만 장을 끝나고 나서라도 이 추세를 통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수익률을 크게 만들어 가려면, 저희가 얘기하는 2배짜리 3배짜리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 그런 게 그냥 들고 있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종목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장중에 캬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라도, 아니면 장중에 본다 하더라도 그날 어떤 그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런 MACD나 RSI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추세선 있잖아요. 이 추세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죠? 이게 이제 장중에 깰 수도 있고, 뭐 장 끝나고 나서 확인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을 보유를 하면서 그 종목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종목을 보유를 해서 이것을 내가 이게 2배짜리 3배짜리 만들어 가려면 이걸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를 하려면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중장기로 해서 관리를 하려면 뭘 기준으로 해서 이걸 2배, 3배가 될 때까지 이것을 보유해서 관리할 거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게 이 추세선. 이 추세선하고 지금 이제 보조적으로 이게 RSI, 제가 얘기했던 RSI하고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MACD 이 두 개를 잘 이렇게 조합해서 관찰을 해가고 이렇게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가면, 그러면 이게 2배짜리 3배짜리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 만들어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매도할 때까지 이 종목을 어설픈 자리에서 이렇게 쉽게 팔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권까지 그 종목을 끌고 가려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하지 말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RSI나 MACD나 추세선 이런 것들을 그려서 그런 것들하고 그런 기준에 맞게 그 종목이 흘러가는지 아닌지 이것을 자꾸 판단해 가면서 본인들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이제 매수든 매도든 타이밍을 잡을 때, 여기도 물론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야 되는 거고요. 추세선이 먼저 그려져야 MACD가 의미가 있어요. 추세선, 특히 상승 추세선이 그려져야 MACD가 있는데, 또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실레이터가 여기 보면 0 아래, 0 아래에 있다가 0 위로 이렇게 옮겨갈 때, 0 아래에 있다가 0 위로 올라갈 때,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요런 데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게 깨는지 안 깨는지 보면서 이런 데는 무시하라는 거죠. 이게 어차피 상승 추세니까. 이런 데 무시하고, 그죠? 이런 데도 어차피 보유하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이제 매도를 어디 할 거냐.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매도를 하는데, 이제 여기 상승 추세선하고, 여기 선하고 잘 보다가 여기 보면 여기 깨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추세선을 깨는 여기쯤이 되겠죠. 여기쯤. 그러면 이것보다 앞당겨서 판다면 여기 0 위에 있다가 0 아래로 내려가는 이 오실레이터가 내려가는 여기쯤 매도를 하면은, 그래도 여기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판단해가는 이제 이런 이제 방법도 있고, 이제 이것은 이제 자꾸 응용을 해봐야죠. 이렇게 해서 종목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아니 어떤 방법이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래서 이제 먼저 잡히게 되면 이렇게 먼저 잡히게 되면 이렇게 더 싼 가격에 살 수는 있어 좋은데, 잘못하면 요런 데서 이렇게 여기 속임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세력들이 잘 쓰는 속임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거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그러면 속임수가 있을 거니까 안 잡을 거냐, 아니죠. 속임수가 있을 줄 알면서 잡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가 있을 줄 알면서 잡는데,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속임수가 있을 줄 알고 잡는데 그 매수를 하는데, 대신에 내가 여기서 10종목을 사면, 이런 그림을 통해서 10종목을 사면 10종목이 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7, 8종목은 바로 가고, 한두 종목 아니면 두세 종목은 이렇게 속임수를 통해서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임수라는 게, 이게 속임수니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게 확률인 거예요. 확률. 이게 항상 이게 속임수가 있을 거니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속임수가 있어도 해야 된다. 왜? 확률로 봐서 10번 중에 7, 8번이 이런 그림으로 갈 확률이라면, 한두 번, 두세 번 속는다고 해도, 한두 번, 두세 번 속아서 설령 여기서 내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손절을 한다 해도, 한두 번 손절을 한다 해도, 그래서 일곱, 여덟 번, 일곱, 여덟 번을 내가 성공을 해서, 그것도 일곱, 여덟 번 성공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추세를 통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갈 것 같으면, 추세를 통해서 큰 수익을 만드는데 이게 두 배짜리가 될 수도 있고, 세 배 쪽에 에코프루처럼 막 10배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번 속아서 여기서 한두 번, 두세 번 손절한다 해도, 이런 것은 한 종목만 잘 가도, 한 종목만 잘 성공해도 여기서 손실 난 거 여기서 다 보상받고 다 메꿔진다 이런 얘기죠. 투자라는 것은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확률 게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저희가 이런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공부하는 것도 그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아니면 MACD를 우리가 잘 알고, 아니면 RSI를 잘한다고 해서 그런다 10번 하면 10번 다 성공한다 이게 아니고, 10번 해서 한두 번, 두세 번 속아서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번 해서 7, 8번을 성공하는데, 그 7, 8번 중에 한두 종목만 이게 두세 배짜리 종목이 딱 나오면, 한두 종목, 두세 종목에서 손절한 것은 거기서 다 메꿔지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00%는 아니지만, 이게 100%는 아니지만 70%, 80% 확률만 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종목은,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큰 종목이 한두 종목만 이렇게 성공을 시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고서 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이게 공부를 했는데 왜 안 맞을 때도 있느냐, 안 맞을 때도 있다니까요. 이제 확률이 높냐 안 높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같은 RSI를 우리가 적용을 해도, 아니면 같은 지금 공부하는 MACD를 공부를 해도, 이것을 적용을 시킬 때 내가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치를, 그것도 성공한 경험을 자꾸 쌓아보셔야, 그래야 본인들이 10번 중에 속을 확률이 적어지죠. 자, 그 다음에 아까 RSI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이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 고점권을 갈 때, 이게 상승을 해보면 자꾸 이제 고점권을 가는 거죠. 이 고점권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RSI, 여기 MACD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상승을 하는데, 어디쯤인가 가면
반대 그림이 나온다. 반대 그림이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데 캔들로는 상승을 하는데 MACD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게 다이버전스다. 다이버전스. 그러면 무슨 뜻이냐?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다이버전스 그림이 그려지면 아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그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이게 전환점 있잖아요. 전환점 근처에 오는구나. 이게 이제 물론 여기가 될지 이제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원봉, 투봉, 쓰리봉 나오면 그렇잖아요. 원봉, 투봉, 쓰리봉 나오면 그러면 여기쯤 여기는 바로 못 오더라고요. 여기 뚫고 내려오는 이런 데쯤이면 이제 이제 이게 그죠?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 이게 다이버전스가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이렇게 반대로 그려지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 이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 이게 상승 추세로 쭉 오던 것이 이 다이버전스를 거쳐서 이제 이게 하락 추세로 가는 이 전환 포인트, 이 전환 위치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럼 어디서 매도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영선을 깨는데 영선을 깨는 여기쯤이 이제 매도 위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아까 했던 앞당기면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이버전스를 나면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시그널선을 ML선이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 나오면 여기를 이만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높은 데서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 못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데드 크루스가 나오면 여기쯤에서 매도를 해야지.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간다. 그러면 이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기준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올 때는 보면 이게 내려올 때 이게 저점에 내려오거나 아니면 고점에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같은 MAC도 내려오는데 어디서부턴가는 보면은 반대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캔들로 보면은 이렇게 저점이 내려가는데 하락 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MACD는 거꾸로 그죠? 여기 이 각도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각도가 이렇게 상승적으로 간다. 그러면 반대죠.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로 오는 것이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접어드는 구간에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적절히 이 종목을 한번 매수할 타이밍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할 거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MACD 선이 여기서 이제 여기 시그널 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일어나는 요런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력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고 뭔가 아무튼 이게 상승 추세로 가려고는 어떤 것들이 판단이 되면 그러면 MACD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MACD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이런 데서 사가지고 수익 낼 거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벌였는데, 그럼 매수를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 여기 골든 크로스 나오는 이런 거.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이 다이버전스가 미리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 다이버전스라는 그림이 미리 얘기를 해주니까 투자자가 이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볼 생각이 있으면 뭐 어느 타이밍에 매수할 거냐.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또 살펴보고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어떤 MACD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여기 이제 이게 골든 크로스 나오는 이런 데를 이렇게 판단해서 매수를 하면 이 종목을 만약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종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데를 잘 보고 타이밍을 잡으면은 이렇게 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MACD를 설명드린 것은 이 MACD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게 종목을 가지고 어떤 추세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추세에 대한 판단이 이게 이제 어떤 단기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게 중장기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술적인 해석에서 MACD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은 일봉이나 주봉이 아니고 저는 이게 월봉, 주로 월봉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이런 개별주가 됐든 우량주가 됐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할 때는 월봉, 이제 월봉을 보고서 이 종목이 지금 매수 타이밍이 어떤 초기인지 어딘지 아무튼 이게 초반부인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MACD도 저희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서 보조지표로서 저희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어떤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MACD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매매에도 물론 활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종목을 이왕이면 바닥권에 있을 때 아니면 이게 상승 초기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잘 찾아서 그렇게 해서 그 종목을 잘 관리해 가는데 이게 뭘 가지고 관리해 갈 거냐 그것은 제가 얘기했던 추세선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RSI하고 지금 설명드린 MACD 요런 정도 3개 플러스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캔들들의 어떤 의미 있는 캔들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해 가면 어떤 종목을 이렇게 이제 중장기로 해서 이렇게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관리를 통해서 수익률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고 특히 이렇게 이제 몇 년 만에 돌아서는 이게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렇게 막 14년 만에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로 있다가 상승 추세로 돌아갈 때, 그럴 때 MACD 월봉 같은 걸 보면 남들보다 빨리 이렇게 판단해서 그 종목을 어떤 후재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을 때 기술적인 해석만 해가지고 딱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어떤 기회를 저희가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딱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 기회를 저희가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찾아온다 얘기죠.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